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옛말에 농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농사가 끝나고 나면 농민은 이듬해 파종할 종자부터 챙겼다고 하는데요. 씨앗이 농부에게 그리고 또 농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의 80% 넘는 부분을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받는 현실에서는 그런 풍경은 사라졌고요. 또 토종 씨앗의 자리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래된 미래 종자를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토종씨 드림의 변현단 대표신데요. 토종 씨앗을 매개로 삶의 양식을 바꿔보자는 대표님 모시고요. 토종 씨앗과 또 세상을 살리는 농업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더울 때 모셨네요. 네. 대선도 지났고 요즘 같은 더위에는 변 대표님의 밭을 보신 분이 현장에서 보신 분이 네. 그 모습을 보시고 작물 박물관 같다라는 이제 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그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을 네. 보고 하신 말씀 같은데 1년 동안에 200품종이 넘는 네. 작물들이 자란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그 흔히 농사를 짓는다 하면 네. 뭐 1,000평, 2,000평 이런 한 곳에 한 작물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단작을 선호하지도 않고 네. 단작을 뭐 하게 되는 뭐 이렇게 이제 그 단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씨앗 받는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령 예를 들면 메주콩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메주콩 여러 그 지역에서 자란 그런 것들을 네. 한 20여 가지를 놓고 품종 비교를 해요. 어떻게 자라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꼬투리가 맺히고 수확 시기는 어떤지, 그다음에 네. 이후에 또 수확해서 맛은 어떤지.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작물은 적은 규모로 하고요. 어떤 작물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되고요. 그야말로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해서 예. 하고 있으니 가능하죠. 종자 개량을 한다 뭐 이런 네. 그 뉴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통해서 공급받는 씨앗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쉽거나 좀 편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종자 회사에서 하는 건 오로지 수확량 중심으로 한 거예요. 개량을 지금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커야 되고 네. 무게도 많이 나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 중심으로 모든 종자를 개량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네. 우리 씨앗은 뭐냐면은 농가의 맛에 맞게 네. 뭐 제가 이런 맛을 좋아하면은 네. 그런 맛에 맞게 그다음에 다들 사람들이 각자 선호하는 모양과 크기와 다르죠. 맛 모든 게 다르잖아요. 예. 거기에 맞게 돼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지역에서 또 기후 여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사라진 것이 사실은 종자 회사의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전국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토종 씨앗을 찾아다니시고 또 네. 그렇게 수집해서 증식한 종자들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분들에게 또 나눠주시고 한단 말이죠. 네. 토종 씨드림. 그러니까 seed dream 그래가지고 뭐 씨앗을 씨앗의 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드린다. 씨앗을 드린다 뭐 이런 네. 뜻이기도 하고 네. 뭐 예전에 할머니들이 예. 씨앗을 뭐 팔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옆에 이거 좋은 종자다 뭐 괜찮아 그럼 심어봐 네. 이렇게 해서 나눴던 거거든요. 네.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그런 씨앗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현지 보존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하는데 토종 씨드림에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 네. 토종 씨앗을 수집을 해요. 네. 지금 한 20개 지역을 했어요. 네. 지금 올해도 지금 한 5개 지역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수집을 계속하고 네. 또 수집을 또 빨리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네. 할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죠. 한 예. 80세 이상 할머니들인데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 네. 할머니가 지금 그때 75세였는데 예. 85세 전화하잖아요. 아, 예. 돌아가셨어요. 때로는 요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사라지면 씨앗이 씨앗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집을 좀 다급하게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씨앗을 가져오면 뭐 절에던가 여러 농민을 통해 가지고 씨앗을 불려요. 네. 근데 씨앗을 불리는 과정은 아무래도 할머니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네. 이것이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꼭 할머니 있는 그 지역만 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곡성에도 올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의 토양이라던가 기후에 또 어떻게 잘 맞는지 작용하는지.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증식을 하고 그리고 네. 나서 전국에 이제 또 원하는 필요하신 분들에게. 분들한테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네.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는 거죠.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한 9명이 시작했어요. 네. 9명이 시작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연두농장이라는 조금 그 여러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운영해서 예. 주로 제 농장에서 이제 증식하고 네. 나눠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씨앗 한 판을 갖고요. 네. 배추 모종 그걸 내가지고요. 네. 포항까지 그 한 판 얼마 안 되거든요. 네. 100개밖에 안 돼요, 배추. 그럼 100개 그거를 정도 들고 하면은- 그래 이렇게 네, 한 요 정도 판이에요. 되겠죠? 네. 그걸 들고 포항까지 갔어요. 네.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종자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 토종씨앗의 중요성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네. 그래서 단순한 농민뿐만 아니라 네. 소비자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학자들 네.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힘을 합쳐줘가지고 예,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각 지역을 다니시는 네. 그 일이 혹시 토종 씨앗의 지도를 만드는 일인가요? 네, 그것도 관련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제 씨앗을 수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씨앗을 수집할 땐 주로 이제 80세 이상의 할머님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씨앗이 어떻게 계속 보존될지 좀 의문스러운데 그렇죠. 씨앗 지도는 사실은 계속 보존되는 분들 중심으로 네. 일단 1차적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 귀농자들 네.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종자를 계속 그 재배하고 네. 뭐 심지어 판매도 하고 네.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뭐 작목별로도 하고 해서 전국 씨앗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로 만들어지면 자기가 속한 지역에 그 지역의 또 기후와 환경이 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적응된 종자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는 만약에 두부 공장을 한다. 네. 그러면은 좀 어느 농가에 가서 그 가까운데 그러니까 네. 로컬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운데 가서 미리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농가가 아니라 뭐 여러 농가에도 부탁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씨앗에 확산되는 네. 그리고 직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야 또 현장을 가서 어떻게 자라는지 학습 체험도 되고 그래서 네. 씨앗 지도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매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뿐만이 아니라 요리법도 공부를 하신다면서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토종 씨앗이라는 게요. 네. 옛날에 살았던 네. 그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예전에 감자를 먹었던 때는 아주 뭐 바로 쪄서 먹진 않았거든요. 네. 이 가마솥에 쪄가지고 네. 뭐 부뚜막에 놓으면은 오가다가 먹었거나 네. 아니면 새참으로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는 식은 뒤에 먹어요. 조리법이나 네. 그다음에 밥상 네. 예전에 어떻게 먹었는가까지 네.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토종 씨앗에 그대로 가는 그 맛이라던가 영양이라던가 네. 뭐 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농기계도 없이 손으로 네. 또 다 농사를 네. 하시고요. 네. 나무 뗄감으로 아궁이 생활도 하시고요. 좀 전에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밭도 네. 그 보통 보면은 비닐로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풀로 덮어 네. 놓으신다고 하는데 네. 이 모든 게 정말 다 사실인 거죠. 네, 사실. 힘이 됩니까? 체력이? 이 모든 건 습관이라 그래요. 네.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생활한 지 꽤 됐으니까요. 익숙해요. 그래서 장작 쌓아놓은 거 있으면요. 네. 은행에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것처럼 네. 되게 기뻐요. 그 옛날 사람들의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네. 좀 알게 되고 여튼 그다음에 산에 있는 지표수를 사실은 그대로 먹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관정을 파거나 그렇지 않고. 예, 그렇지 않고요. 아. 뭐 관정을 판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지하수에 네. 끊임없는 어떤 물의 고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가뭄이 심한 거는 그건지도 몰라요. 너무나 밑에 있는 것만 퍼서 퍼 올렸기 소비만 때문에.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땅이 뭐 많은 경운기라던가 기계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시멘트라던가 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네. 다 유실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산의 지표수를 네. 그냥 그대로 모터도 이용하지 않고 네. 그 낙차를 이용해서 네. 지방까지 끓여들여서 네. 산의 물을 먹고 네. 뭐 전기는 좀 써요. 전기는 어차피 좀 쓰고요. 네. 예, 그리고 손으로 직접
물론 당연히 농사 짓고요. 네. 호미, 괭이 이 정도만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풀들은 풀멀칭을 하죠. 비닐은 전혀 쓰지 않아요. 예. 비닐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풀에 대한 거나 자연 환경,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거기 나오는 모든 풀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교감력이 또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도 있고요, 또. 예. 이걸 조상들이 어떻게 알고 하셨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그렇죠. 경험을 직접 또 하시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뭐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피라미드 저거 현대 과학 문명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건 그 시대 때 굉장히 또 다른 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해마다 매년 그렇게 하실 때 도움을 주변에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어떤 당연하죠. 분들이신가요? 저희 토종시드림 회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토종시드림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상당히 네.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그 후세대를 위해서 하는데 전국 각지의 그분들이 특히나 이제 농민들 네. 네, 이제 귀농해서 10년 차 이런 분들이 네.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네. 토종 씨앗으로 재활용을 하는 토종 농민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각 지역의 토종 씨드림 지역 시연 모임이라던가 그다음에 도시 농부들도 네. 함께 그렇게 해서 같이 증식하고 나누는데 네. 하죠. 그래서 지역에서 한번 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300~400명 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시죠. 그렇게 확보된 씨앗들을 네. 나눠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네. 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 1차적으로는 농민들이 계속 재배하는 현지 보존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씨앗은 어차피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보관하는 거는 냉장고 없이 그냥 이렇게 네. 처마 밑에 달고 그랬잖아요. 네. 당장 내년에 쓸 거는 그렇게도 보관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할 거는 냉장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냉장 보관하지 않았다가 저온 창고에다가 좀 올해 한 해 전국적으로 나눠질 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또 유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씨앗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네. 그럴지 모르니까 시드볼트라는 네. 그곳에 산림청에서 작년에 아무튼 세계적으로 한 2위급에 해당되는 대형 종자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무료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부분이에요. 네, 거기에 네. 씨앗을 보존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한 5,000점 네, 계속 여태까지 수집했던 거. 네. 지금 현재 증식되고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것도 모두 포함해가지고 네. 예, 의뢰를 했어요. 제일 많이 보존을 한 경우이십니까? 경우죠. 자, 대표님의 개인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대에 정치 사회운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30대는 또 신문을 만드셨고 아마 이런 경험들이 또 책을 쓰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기로 농부가 되신 걸까요? 그냥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면 자유인데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구한테도 원해서요?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네. 그 구속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는 가령 그런 거죠. 내가 누구한테 나 이렇게 잘났어. 상품으로 판매하는 자기 모습이 상품이 되잖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 스펙 쌓듯이 네, 네. 그런 삶이 계속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네. 그렇게 좀 자유롭게 내가 네.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네. 그게 뭔가 고민을 했더니 바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손으로 농사를 짓고 네. 내 손으로 옷을 만들고 네. 내 손으로 집을 짓고 네. 기타 그리고 원래 의식주 속에서 모든 문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살면은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살겠구나. 그래서 귀농을 선택한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 중에 연두농장이라고 살짝 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귀농한 곳이에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빈집을 보러 돌아다니고 있을 때 네.
그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이 뭐냐면 네. 철거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아, 빈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뭐 또 많이 변화됐지만 네. 거기서 이제 뭐 여자 혼자 무슨 귀농이냐. 네. 그래서 뭐 공동체 같은 거 할 생각 없냐. 네. 뭐 돈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돈이 네. 어딨어요. 뭐 이랬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단은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이죠. 돈이 없고 뭐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심지어 글 모르는 문맹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함께 모아서 그러니까 시작을 해본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 그분들은 어차피 계속 시장에 가면 이 시장은 경쟁 구조잖아요. 네.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내 손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그렇죠. 있는. 식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공동체를 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 8년 했어요. 네. 만 8년. 아, 정말 그 생각하면요. 아, 정말 눈물 나시죠? 행복했던, 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네. 아마, 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정말 지금의 제가 입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그린벨트라던가 이런 데 빌려서 했어요. 근데 그곳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서 네. 쫓겨난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곡성으로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8년 동안 사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배한 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농사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나무, 물, 뭐 이 땔감 정도 있으면 좀 자급자족하면서 좀 소박하게 네.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연하게 곡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인연이잖아요. 네. 지역 따라가는 그렇죠. 거, 또 터를 잡는 거 다 인연인데 네. 공교롭게도 그 인연이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곡성으로 오게 된 거죠. 그 대표님께서는 또 책도 굉장히 여러 권 내셨어요. 네네. 어떤 책에 적힌 그 대표님 소개를 보면 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쓴다. 저희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주경야독을 배웠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6권 정도 내셨고 그중에서 4권이나 네.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우리 연두농장이 정말 어떤 난파선 같았어요. 뭐 열심히 그리고 좀 농사 짓고 밤에는 정말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 짓고 네. 또 밤에는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한 그 희노애락이 네. 담겨진 게 연두라는 책이에요. 네. 그게 일기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예, 공교롭게도 그게 문학상을 문학부분 네. 받아서 됐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저희 연두농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농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면 못하죠.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돈이 들지 않는 농사를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생태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비닐 깔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비닐 깔지 않고 다 풀을 맸어요. 네. 풀을 매다 보니까 잡초에 네. 대한 것들이 눈에 들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나가던 할머니가 풀을 뽑는데 그거 먹는 명지나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잡초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뽑고 뽑았는데. 있었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제 뒤통수가 완전히 맞아진 거죠. 네. 와. 그래서 그때부터는 잡초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연두농장 식구들과 임상실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본초도감, 동의보감, 항제내경 네. 모든 것을 섭렵해 가면서 예. 결국은 모든 그 잡초는 네. 결국은 먹는 거였고 네. 인간이 선택되는 거였다. 정말 이 생명의 그물망 같은 거를 거기서 느끼면서요. 그래서 써낸 책이 약이 되는 잡초 음식 숟가락을 접시에 담다. 네. 이게 이제 또 환경과학 부분에 받았고요. 제가 어떤 살아온 종적이랄까요? 네.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적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농민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농부가 돼 보니까 정말 이 농민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적으로 그냥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각종 지원이 있어요. 네. 근데 결국 그 지원받는 사람은 다 분홍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보다도 네. 대체로 뭐 3,000평 이상, 뭐 사실은 이렇게 우리 그 쌀집불제도 그렇거든요. 네. 굉장히 모든 게 다
토지를 가진 사람,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를 져도 네.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거네요. 예, 그다음에 뭐 농부권 이거는 제가 이제 씨앗을 좀 하면서 다루면서 씨앗 저희들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뭔가요? 씨앗을 팔지 못하고요. 아, 나눌 수만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게 농부에게 종자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씨앗을 판매하는 사람은 종자 회사나 그다음에 판매업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종자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자에 대한 모든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네. 오로지 나누고 뭐 너희들 저기 주는 것만 받아라. 이건 거죠. 그것이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네. 그 종자산업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종자산업법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역시 종자산업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정말 이게 생명권이라고 전 보거든요. 네. 이 생명 인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농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농부권이라는 것은 저는 농부의 인권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모든 어떤 종자를 다룰 수 있는 권리, 물론 씨앗은 사실은 자연에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네. 농민이 그걸 소유했다고 해서 어떠한 뭐 다른 이윤을 엄청나게 축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그것이 어떤 씨앗의 다양성 네.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지속적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한 게 지금 이 사회 현실인 거죠. 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면 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씨앗은 밥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씨앗으로 밥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는 뭐 요리법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통 지식에 대한 많은 것들 거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내고 심지어 식약청에 이런 네. 그 보면은 뭐 무슨 성분 네. 현미경으로 완전히 분별화된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도저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근데 사실은 음식이라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전통적으로 사실은 누구나 자기 체질을 알고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표현 써도 될는지 모르지만요. 식약청의 그 성분 분석표 그거를 우리의 방식으로 네. 바꾸는 것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의 토종 씨앗에 대한 관심을 대표님 어깨에만 올려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또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생명 인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농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농부권이라는 것은 저는 농부의 인권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모든 어떤 종자를 다룰 수 있는 권리, 물론 씨앗은 사실은 자연에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네. 농민이 그걸 소유했다고 해서 어떠한 뭐 다른 이윤을 엄청나게 축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그것이 어떤 씨앗의 다양성 네.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지속적일 수